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를 할 때 배웠었죠.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장부에다가 기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이 한 사이클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맨 처음 모든 거래를 다 그 경제적 사건, 그 기업에서 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식별을 해서 이것이 장부에 기입될 거래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장부에 기입될 거래라고 판별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분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고요. 일기는 어디다가 작성을 하죠? 일기는 일기장에 작성을 하죠. 그래서 분계는 분계장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분계를 하고 나서 분계장에다 작성을 하면 예를 들면 뭐 현금에 관한 거래만을 따로 쫙 뽑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분계장만으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뭐 많게는 뭐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따로 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원장에는 모든 계정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분계장에 있는 거래 내용을 한 번 더 옮겨 적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위인의 뭐 일생을 옮겨 적는 거를 위인 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분계장에 있는 것을 뭐 따로 계정 과목별로 옮겨 적는 그러한 행위를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하고요. 요게 1년 동안 뭐 1년을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분계장에다 분계를 하고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하는 것이 1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 장부 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기입이 끝나면 기 말에 우리가 뭘 한다고 했었죠? 한 해 회계 기간에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결산을 준비하는 결산 예비 절차, 그리고 결산을 실행하는 결산 본 절차,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산 예비 절차에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장부 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맞춰 봤을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부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검산해 보는 표를 우리가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과 대변이 맞게 되면 우리가 회계의 기본 원리를 할 때 무슨 주의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한다고 했었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사건이 거래가 발생은 하였으나 장부에 기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올해 회계 기간보다도 더 많이 기입된 내용들을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산분계라고도 해요. 결산정리분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장부에 기입되지 않았던 내용이나 또는 장부에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조금 기입된 내용들을 수정을 하게 되고요. 이 수정을 하게 되면 또다시 분계가 발생하게 되고 분계가 발생한 거를 전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을 다시 한번 맞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고 기말 수정 분계 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 예비 절차에는 수정 전 시산표 작성부터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작성까지의 절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고요. 그러면 본 절차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올해 회계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장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닫아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감이라고 합니다. 마감. 그래서 이 마감이라고 하는 것을 결산 본 절차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전에 배웠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에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더 많아서 또는 비용이 더 많아서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었죠? 자본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5가지의 큰 어떤 계정의 흐름 중에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한 군데다 모아서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를 비교해 보는 것을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합니다. 손실과 이익 계정들을 다 모아라는 뜻일까요? 집합, 모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게 되면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자본 계정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해서 장부를 닫게 되면 올해의 회계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자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을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이 5가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올해의 회계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을 기준으로 회계기간을 잡는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계기간이 될 텐데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다시 1월 1일에는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 발생한 거래들을 분기장에다가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다 전기하는 이런 과정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우리가 처음과 끝만 잘 잡아도 일단은 처음에는 뭐예요?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3번과 4번은 아니게 될 거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분계장을 먼저 작성할까요? 아니면 총계정 원장을 먼저 작성할까요? 분계장을 먼저 작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 분계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2번인데 결산 과정도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결산 예비 과정에는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서 먼저 차변과 대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기말 수정 분계를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요. 그다음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중에서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집합 손익으로 다 모아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